만약 당신이 60이나 70이 넘은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에게서 인정과 보답을 기대하며 살고 있다면 나는 조용히 한 가지 말을 건네고 싶습니다. 그런 기대를 내려놓지 않는 한 마음의 평온은 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나는 오래 살았습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을 건너오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관계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은 솔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곁에 남는 사람이 줄어드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순간을 외로움이나 실패로 받아들입니다. 밤이 깊어지고 집안이 조용해질 때 당신이 불을 끄고 누웠는데도 잠이 오지 않아 천장을 바라본 적이 있다면 아마 그 마음을 알 것입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내가 잘못 살아온 것은 아닐까? 왜 이렇게 마음 한쪽이 비어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 나 역시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젊은 시절에 나는 늘 사람들 속에 있었습니다. 연구실 문을 열면은 제자들이 있었고 동료들이 있었고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오래 함께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때의 웃음은 진심이었고 그때의 우정도 분명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언제나 조용히 사람을 시험합니다. 시간이 흐르자 하나 둘씩 사람들이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해관계 앞에서 등을 돌렸고 어떤 사람은 내 성공을 불편해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가장 힘들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는 깊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나는 밤늦게까지 혼자 앉아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것일까? 아니면 내가 부족했던 것일까? 하지만 시간이 더 흐르고 나서야 나는 조금 다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특별히 나쁜 사람이어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원래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듣고 자랍니다. 진심은 언젠가 통한다는 말, 베푼 만큼 돌아온다는 말, 오래된 인연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교과서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동시에 놀랄 만큼 단순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삶과 자신의 안정을 먼저 생각합니다. 상황이 바뀌면 마음도 바뀝니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그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정의를 말하던 사람도 이해관계 앞에서는 다른 선택을 했고 우정을 말하던 사람도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나는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약함일 뿐입니다. 우리가 깊이 상처를 받는 이유는 상대의 본성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위에 너무 큰 기대를 올려놓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만큼 했으니 저 사람도 나를 위해 무언가 해줄 것이라고 믿는 순간 마음은 이미 상처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대가 무너지면 마음은 찢어지듯 아픕니다. 나 역시 오래된 친구와 돈 문제로 등을 돌린 적이 있습니다. 30년을 형제처럼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가 끝까지 나를 이해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나는 그 일을 오래 마음에 품었습니다. 밤마다 술을 마시며 그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100년 가까운 세월을 지나오며 나는 결국 한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상황이 그의 본래 모습을 드러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 당신 곁에 사람이 줄어들었다면 그것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은 인생이 불필요한 가지를 스스로 정리하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나무가 겨울을 앞두고 잎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사람도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정리됩니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자연의 흐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관계의 깊이입니다. 수십 명의 지인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의 진실한 동행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어떤 시기에는 그 한 사람조차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는 두려워해야 할 구멍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들어설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오래 살며 결국 이것을 배웠습니다. 사람에게 지나치게 기대하지 않을 때 마음은 오히려 더 단단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는 오래 살면서 한 가지를 천천히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람과 가까워지는 일보다 더 어려운 것은 사람과의 거리를 지키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젊은 시절에 나는 그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누군가 힘든 일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먼저 나서서 도우려 했습니다. 부탁을 받으면 거절하지 못했고 누군가 곁에서 기대어 오면 기꺼이 어깨를 내주었습니다. 그때 나는 그것이 좋은 삶이라고 믿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것도 은근한 기쁨이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누군가를 도와주면 사람들은 진심으로 고마워합니다. 두 손을 잡으며 잊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나 역시 그 따뜻함을 여러 번 느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람이 두 번째 도움을 받을 때는 조금 다른 표정을 짓습니다. 여전히 고맙다고 말하지만 그 고마움 속에는 어딘가 익숙함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되면은 표정은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어느새 도움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 됩니다. 나는 이 과정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변할까 하고 말입니다. 어느 날 나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해야 했습니다. 나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돌아온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짧은 문장 속에서 나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쌓아온 것이 존중이 아니라 기대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특별히 고마운 사람으로 기억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 도움을 줄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날 이후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아온 것일까? 아니면 이것이 사람의 자연스러운 마음일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악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합니다. 반복되는 호의는 어느 순간 권리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천천히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밀어내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거리를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사람을 만나면 웃으며 인사합니다. 누군가 어려움에 처하면 마음으로 걱정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삶의 가장 깊은 곳까지 쉽게 열어두지 않습니다. 나의 약점과 고민과 두려움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나는 종종 겨울에 몸을 모으는 동물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서로의 체온을 나누기 위해 가까이 모이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를 다치게 합니다. 그래서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지며 결국 서로 편안한 거리를 찾습니다. 사람의 관계도 비슷합니다. 너무 멀어지면 마음이 식어버리고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를 상처 입힙니다. 중요한 것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해치지 않는 거리를 찾는 일입니다. 나이가 50을 넘으면 우리는 이 사실을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과는 가볍게 인사를 나누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어떤 사람과는 오랜 시간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그저 예의를 지키며 지내도 괜찮습니다. 관계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맑아지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했다고 해서 너무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시간을 지키고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일은 결코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삶을 오래 건강하게 지키는 지혜입니다. 사람들은 부드럽지만 경계가 분명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항상 맞춰주는 사람은 편하게 여겨질지 몰라도 오래 존중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이가 들수록 한 가지 태도를 마음속에 두고 살아갑니다. 친절하되 지나치게 가까워지지 않는 것, 따뜻하되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 웃으며 인사하되 모든 문을 열어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리를 지키기 시작하자 오히려 관계가 더 오래 이어졌습니다. 서로에게 기대를 강요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언젠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관계의 깊이를 지키는 힘은 애정의 크기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한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이해하는 순간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일도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비로소 당신의 마음은 조금 더 평온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과의 거리를 조금씩 배우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조용한 시간이 찾아옵니다. 예전처럼 전화가 자주 울리지 않고 약속이 빽빽하게 잡혀 있지도 않습니다. 주말이 와도 특별한 일정이 없는 날이 생기고 저녁이 되면 집 안이 고요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로 그 순간을 두려워합니다. 이제 나는 혼자가 된 것일까 하고 말입니다. 당신도 그런 밤을 한 번쯤 겪어보았을지 모릅니다. 불을 끄고 누웠는데도 마음이 쉽게 잠들지 않는 밤 말입니다. 나 역시 그런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나는 60이 넘던 어느 해에 오랫동안 정리하지 못했던 연구실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책장에는 수십 년 동안 모은 책들이 가득했고 서랍에는 제자들이 남기고 간 편지와 오래된 메모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방을 천천히 정리하면서 나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발걸음이 오가던 공간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소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강의를 마치고 나면은 복도에서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곤 했는데 그날은 복도가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 스며든 감정은 해방감이 아니라 묘한 허전함이었습니다. 나는 그 감정을 한동안 외로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줄어들고 찾아오는 이가 적어지면 누구나 그렇게 느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더 흐른 뒤 나는 그 감정의 이름이 사실은 외로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고요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나 자신과 오래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외로움과 고요함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나를 채워주지 않을 때 생기는 결핍입니다. 그러나 고요함은 내가 나 자신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찾아 나가게 만들지만 고요함은 나를 안으로 돌아보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끊임없이 사람을 찾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전화기를 붙잡고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조용해지는 순간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제 젊은 시절에 나도 그랬습니다.
집에 돌아와 불을 끄고 나면 괜히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밖으로 나가 사람들을 만나고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때의 나는 그것이 활기찬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은 나는 사실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피하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느 겨울 나는 큰 병을 앓아 몇 달 동안 집에서 조용히 지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가 길었고 밤은 더 길었습니다. 방문객도 거의 없었고 전화도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처음 며칠 동안 그 시간을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나는 매일 같은 시간에 조용히 앉아 내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기억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괜히 경쟁했던 순간들, 마음속으로 미워했던 사람들, 미처 사과하지 못했던 일들 말입니다. 그 기억들은 때로는 쓰라렸고 때로는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음이 조금씩 맑아지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나 자신과 진짜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항상 조금씩 자신을 조절합니다. 상대의 기분을 살피고 분위기를 맞추며 말의 방향을 바꿉니다. 가까운 가족 앞에서도 완전히 솔직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혼자 남은 시간에는 그런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설명할 필요가 없고 누구에게도 인정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로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조용히 말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어 찾아오는 고요한 시간은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이 당신에게 건네는 또 하나의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무엇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누구와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입니다. 세상이 조금 멀어지면 비로소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어느 날 혼자 밥을 먹게 되는 날이 늘어난다면 그 식탁을 피하지 마십시오. 혼자 걷는 길이 길어졌다면 그 길을 서둘러 지나가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당신을 비우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채우기 위해 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결국 혼자 태어나 혼자 떠납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어느 순간에는 조용히 자신과 함께 앉아있는 법도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오래 살며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고요함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기대지 않아도 스스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런 사람의 곁에는 오히려 오래 머무는 인연이 남습니다. 아마도 그 관계에는 억지로 붙잡으려는 힘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고요한 시간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서 또 다른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오래 살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같은 질문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하고 말입니다. 젊은 사람도 묻고 인생의 절반을 지나온 사람도 묻고 은퇴를 앞둔 사람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하는 사람들의 눈빛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미 마음속에 어떤 답을 정해놓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돈이 조금 더 많아지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식이 성공하면 마음이 편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에게 인정받는 자리에 오르면 비로소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젊은 시절의 나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더 많은 연구를 하고 싶었고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싶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더 널리 알려지기를 바랐습니다. 목표를 이루는 순간에는
분명 기쁨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노력한 끝에 결과를 얻었을 때의 기쁨은 분명 컸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생각보다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목표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음은 바빠졌습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끝이 없는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둘을 원하고 둘을 얻으면 셋을 원하게 됩니다. 만족은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손님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평생을 달리면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을 잘 만나지 못합니다. 나는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행복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나는 행복을 무엇을 더 많이 갖는 상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이상 크게 잃을 것이 없는 평온한 상태에 가깝다고 느낍니다. 몸에 큰 병이 없고 당장 삶을 위협하는 빚이 없으며 마음속에 오래된 원한이 쌓여 있지 않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괜찮은 하루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자주 잊습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평온은 쉽게 보이지 않고 아직 가지지 못한 것만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상은 예전보다 훨씬 편리해졌습니다. 생활도 훨씬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더 커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유는 어렵지 않습니다. 비교가 훨씬 쉬워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동네 사람들과만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작은 화면을 통해 수많은 사람의 삶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는 더 큰 집에서 살고, 누군가는 더 화려한 여행을 다니고, 누군가는 더 빠르게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모습을 계속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이 뒤처진 것 같은 기분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나는 오래 살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겉으로 빛나 보이는 삶이 반드시 평온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도 재산을 잃지 않을까 걱정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도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늘 긴장하며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가정에도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화려함은 종종 불안과 함께 살아갑니다. 반대로 조용하고 소박한 삶 속에서는 생각보다 깊은 안정이 자라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 말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거창한 목표를 버리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를 기억해 주었으면 합니다. 행복을 비교 속에서 찾으려고 하면 끝없이 멀어집니다. 그러나 평온 속에서 찾기 시작하면 이미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하루 큰 사고 없이 지나왔다면 그것은 이미 좋은 하루입니다. 당신의 몸이 크게 아프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이 무사하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하루입니다. 우리는 종종 9가지가 괜찮아도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손가락에 작은 가시 하나만 박혀도 온몸의 건강을 잊어버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조용히 권하고 싶습니다. 비교의 습관을 조금씩 내려놓아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속도로 당신의 인생을 재지 마십시오. 사람마다 피어나는 계절이 다릅니다. 어떤 꽃은 봄에 피고 어떤 꽃은 늦가을에 피어납니다. 늦게 피는 꽃이 더 깊은 향기를 남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당신의 삶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지기보다 조금 더 가볍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욕심을 줄이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자유에 가깝습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편안하다면 그것이 가장 큰 이익입니다. 나는 오래 살며 결국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커다란 사건이 아니라 고통이 잠잠한 하루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는 어느덧 100회가 넘는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을 지나오며 가장 분명하게 느끼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에도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시간이 끝없이 이어질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루가 길고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사람들은 빠르게 달립니다.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또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나 역시 그렇게 살았습니다.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 늘 서둘렀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당연한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거울 속의 얼굴을 보며 문득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세월이 내 어깨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주름이 조금씩 깊어지고 눈빛도 예전보다 차분해집니다. 그때 비로소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나는 이미 인생의 후반전을 살고 있구나 하고 말입니다. 축구 경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전반전에는 선수들이 빠르게 뛰어다닙니다. 힘이 넘치고 속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후반전이 되면 경기의 흐름이 조금 달라집니다. 경험이 중요해지고 방향이 더 중요해집니다. 인생도 그와 비슷합니다. 젊은 시절에 우리는 여러 이름 속에서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부모이며 또 직장에서 맡은 역할 속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그 이름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름들이 하나씩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자라서 자신의 길을 걷고 일터에서의 자리도 언젠가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갑자기 허전함을 느낍니다. 그동안 자신을 설명해 주던 역할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그 순간은 무엇인가 잃어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다시 만나는 시간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며 살아가느라 정작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묻지 못한 채 세월을 보내기도 합니다. 나 역시 어느 날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며 무엇을 할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가 하고 말입니다. 놀랍게도 그 질문에 바로 답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주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오래전 좋아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멀리 두었던 일들을 하나씩 꺼내보았습니다. 책을 읽을 때도 누군가에게 설명하기 위해 읽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이해하고 싶어서 천천히 읽었습니다. 조용한 아침에 창문을 열고 작은 화분에 물을 주기도 했습니다. 흙을 만지며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바라보는 일은 생각보다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 시간은 오직 나를 위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당신만의 작은 정원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것이 진짜 흙을 만지는 정원일 수도 있고 조용히 책을 읽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음악을 듣거나 천천히 걷는 산책길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숨을 쉬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 주었으면 합니다. 자식에게 당신의 모든 마음을 걸어두지 마십시오. 자식은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도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야 하는 한 사람의 인생입니다. 배우자에게도 지나치게 기대어서는 안 됩니다. 함께 걷는 길이 소중하지만 서로의 삶을 대신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곁에 남는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을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오래 살며
한 가지 사실을 점점 더 분명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잃어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가벼워지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젊은 시절의 경쟁심과 과도한 욕심이 하나씩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예전처럼 강하지 않습니다. 대신 마음속에는 고요한 여유가 자리 잡습니다. 그 여유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숨을 고르게 됩니다. 당신이 어느 날 혼자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 순간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겨울에 잎을 모두 떨어뜨린 나무를 떠올려 보십시오. 겉으로 보면 쓸쓸해 보이지만 땅 속에서는 뿌리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음 계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삶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끝을 향해 가는 시간이 아니라 더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많은 시간을 견디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충분히 애썼고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에는 조금 더 천천히 걸어도 괜찮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쁘게 움직여도 당신의 마음까지 서둘러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조용한 밤에 자신의 숨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평온 속에서 당신의 삶은 가장 단단하고 품위 있는 모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